그 진주는 우리가 진짜 우리 역사의 고장이라 그러고 충격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정리할 길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와서 타지 사람인데 와서 보면 진주가 진짜 그렇게 다 말하는데 저는 어디를 가서 봐도 그렇게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주 처음 진주 말 들을 때 진주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료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없대요. 시가 보관된 자료가 없대요. 네. 그만큼 진주가 이게 어떤 자료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거에 비해서 안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기회되면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옥봉동 메모리라 해서 만경동 옥봉동을 처음에 기록했고 또 두진주 얘기도 했고 그래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됐는데 좀 외부에서 보는 진주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그렇게 일거이거 한번 해봤으니까 부산의 고원사진미술관에서 있는 부산 창견동의 시선을 가지고 외부 사람이 부산을 본 것 같이 외부에서 사람 쪽에서 진주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 어떻게 볼까 라고 이제 했는 부분들이 요 두진주 얘기 어떤 책의 첫 번째 어떤 그 취지라고 합니까? 그런 거죠. 4회에 걸쳐서 했나요? 4번인가? 4번 했습니까? 5번. 5번 했습니까? 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제가 빌리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사실 어려운 건데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 성자하고 성자 이게 두 가지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했던 이유가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수진 관장이 미스터갤러리를 하면서 진주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네. 일반인한테는 좀 생소하잖아. 그게 우리 역사적인 문제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해외 같은 사례를 들면은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역사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야. 그래서 아카이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사진술이 발명되고 나서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 기록성과 사실성 이런 문제로 모든 아카이브는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 중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개념조차도 생소한데 루시다에서 그런 걸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고민을 내가 작업을 하면서 작가로 생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뭐 다큐멘터리를 애들한테 가르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척박하다 보니까 내가 미술관 관장이 되자마자 해외 사회들을 가장 먼저 연구했던 게 해외 미술관이나 박물관 다니면서 아카이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진으로 이런 것들의 해외 출장이 가장 큰 후시였거든. 근데 뭐 우리 물론 뭐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아카이브는 그러니까 수용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 수용자 중심이 어떤 거냐면은 일반인들이 뭐 자기 주변에 자기 일상의 뭐 기록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변의 기록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기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 사진은 너무 예술 중심이다. 일반 아마추어들이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기록 중심이 아니고 예술 중심으로 왜곡된 게 어디서부터 됐을까? 한 일제 강점기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주에서 우리 이수진 관장님이 그런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선례를 미술관 관장을 하면서 먼저 부산의 아카이브가 옛날 선배들이 사진 선배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검토하고 그게 부산 사진 재발견이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아카이브는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했던 게 이제 부산 창경동 같은 경우였단 말이에요. 이수진 관장님이 내부에서 그렇게 해봤으니까 부산 사진의 재발견처럼 그럼 내부에서 바라보는 부산 창경동 같은 그런 아카이브 방법론이 뭘까를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좀 전문적인 사람들을 데려다 가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자체 민간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재단도 아니고 그런 예산이 충족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비제도권 내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친구들을 진주에서 사진 한번 찍게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두 가지 기획안을 잡았어요. 하나는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고 뭐 충격의 도시고 등등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주의 지금까지 역사적인 어떤 나름대로 축적된 개념이라면 그걸 진주 쌀 성자로 가자. 네. 근데 진주의 또 다른 속성이 있을 것이다. 그 또 다른 속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주에서 예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진주의 개념이 아니라 진주의 어떤 날 것들도 있을 것이다. 네. 그 날 것을 이제 성향성자로, 속성성자로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해서 진주에 대한 두진주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기획 제작이 됐는지. 그 편집 방향도 아주 진짜 똑똑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책을 들고 좀 말씀. 열심히 설명하시고.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진주 이제 요 성은 우리가 날것 진주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 말씀을 주제서니까 했고 네. 또 요성은 진주의 어떤 보면 예, 예. 여행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게 진주의 어떤 형태적인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이제 진주의 전체적으로 진주가 이렇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예. 다음에 우리가 혹시 기회를 한다면 예. 이 중에 한 개 요 안에 내용 중에 하나 둘 정도를 다시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또 진주를 좀 더 깊이 속살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지, 그죠? 요거는 좀 진주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참여 작가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용을 수록을 다 못하니까 전달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거고 그 부분 중에서 또 우리가 진주성이라든지 또 진주성 안쪽이라든지를 좀 한두 가지를 좀 더 깊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 분 참여하셨습니까? 이번에 작가. 여기 19명에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요 책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진주가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여러 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자기 관심에 대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더 많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강갑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교적인 어떤 그런 쪽에 어떤 그 종사를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신문사도 발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주 정신 중에서 그런 쪽에 진주 강시 하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서 진주 강시보다는 좀 문제지만 하시가 훨씬 더 위대하더라. 내용이 많더라. 이런 생각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상당히 많이 했대요. 그러다시피 이제 뭐냐면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죠?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보장에 대한 많은 역할들이 또 생기겠지. 그런 부분들이 책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신 것 같은데 이번 이상현 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이 아카이빙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죠? 어떻게 계속 지속을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5번째 지금 하는 거네요. 네. 어떤 난강 얘기도 해보고 네. 도진지 얘기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건 계속 해야 될 문제죠. 네. 진주가 지금 아마 생기고 나서 지금 변화로 봤을 때 예. 아마 이전까지 진주를 포함해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같아요. 서촌 도시가 지금 들어서가지고 뭐 엄청나게 진주가 바뀌거든요. 외형적이기도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요. 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재 진주 시정의 어떤 방향들도 네. 많은 문화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지는라든지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이게 하고 나서 뭐가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네. 기록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데 되게 소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13일 날 특강도 네. 우리 이상열 관장님께서 이제 해주시겠지만 해주시면 대단한 예, 반응을 이렇게. 그런 게 왜 중요한지 예. 이게 왜 역사가 되고 이게 문화가 맞습니다. 되고 예. 이게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진주가 지금 딱 지금 현지집에서는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딱 그런 시기 같아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은데요, 사실. 시 예산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 근데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든다면 시에서 이런 아카이브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이 프로젝트를 외부에 예. 뭐 일임을 해서 임임을 해가지고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아카이브가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쌓여야 된다라는 어떤 깊이 있는 생각보다는 뭐 일종의 어떤 브랜드 가치처럼 예. 그런 방법으로 뭐 시도하고 있는 곳들도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예. 뭐라 그럴까 체계화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래서 너무 펼쳐버린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수진 관장님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관심을 가졌던 게 그 지역의 사진의 역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주 같은 경우는 뭐 두 어른이 있어요. 김우태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영달 선생님 계시는데 두 분의 사진을 제가 분석했을 때 이영달 선생님은 그러니까 시각을 바라보는 진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 예시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김우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시적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주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성이나 전통성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두 진주 이야기가 사실은 탄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카이빙을 하겠다라고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은 비록 민간이지만 난 이수진 관장님이 최초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